유하. 올해 스토브리그가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프로게이머 연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얼만큼 연봉이 올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게이머 연봉은 기본적으로 계약 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단년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1+1, 2+1 이렇게 좀 옵션이 많이 붙게 되고요. 기본 연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센티브가 많이 있죠. 결승 진출했거나 우승하거나 또는 롤드컵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인센티브로 책정이 되고요.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나 또는 롤드컵 진출에 꽤 많은 인센티브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승리수당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봉이 많이 올라가면서 승리수당 같은 경우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회 상금, 광고 출연 이런 것들을 총털어서 프로게이머 연봉이 되겠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프로게이머 연봉 변화를 볼게요. 2014년도를 보면은 롤챔스 우승했을 때 최고로 연봉 많이 받은 선수들이 월 300만원 전후였습니다. 연봉은 4천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팀에 들어갔을 때 프로게이머들이 경기에 나왔을 때 받는 금액이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이었어요. 연습생은 30만원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연봉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는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 계약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연봉은 A급 이상은 4억에서 8억 사이 연봉, 그리고 프로게이머 최저 연봉이 2017년 전후로 해서 시작됐는데 2천만 원이 기본 연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2014년도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리고 2022년은 A급 이상이 무려 10억 이상이 많이 생겨났고요. 프로게이머 최저 연봉은 6천만 원 이상이고요. A급 이상의 선수들은 10억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엄청 발전했죠. 여기서 A급 선수는 경력이 좀 있고 유명한 선수라고 보면 되고요. 잘하지만 연차가 짧은 선수들은 이 금액 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 A급 이상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S급을 제외하고도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난 발전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게이머 정말 고액 연봉을 살펴볼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0억이 넘는 인원들이 많진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페이커 선수를 제외하고 S급 선수를 말합니다. 페이커 선수는 뒤에 더 다룰게요. 페이커 선수를 제외하고 2020년에는 S급 이상이 6억에서 9억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021년 올해죠. 그러니까 S급 선수들이 15억을 많이 받았었고요. 어떠한 선수는 15억 이상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내년에 받을 연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우, 무려 30억 이상 선수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30억 내외로 S급 선수가 몇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건 좀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게 볼 수가 있죠. 무려 2배 이상 가까이 뛴 금액이 보이네요. 와, 이 금액이 얼만큼 대단한지 프로야구 연봉 탑 7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LOL 프로게이머 선수들 연봉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번에는 라인벌 평균 연봉이 궁금하시잖아요. 역시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라이너가 압도적으로 1위로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딜러 라인인 원딜, 그리고 이제 탑 정글이 서로 좀 비슷해요. 각 팀에서 탑이 정글보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요. 정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니언 선수 같은 경우가 좀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차이를 많이 메꿔서 좀 비싸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탑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폿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10억을 아직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폿이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저희가 게임하면서 중요 라인이랑 연봉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전에 잠깐 나왔지만 LOL 프로게이머 선수들과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차이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살펴볼게요. 먼저 최저 연봉인데요. 프로야구 최저 연봉은 3천만 원이고요. LOL 프로게이머들은 2천만 원에서 올해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6천만 원으로 무려 3배가 뛰어 올랐죠. 그리고 최고 연봉은 프로야구는 추진수 선수죠. 27억을 받고요. 페이커 선수는 기사로 나왔었죠. 기본 31억 연봉에 옵션에서 한 52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추정이죠. 그리고 내년 연봉인데요. 추진수 선수가 현재 27억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게 되고요.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하게 되면 이 연봉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페이커 선수는 백지수표를 올해 받았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연봉 금액은 기사에 따라서 70억이 넘는다, 80억이 넘는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70억이라고 해도 와, 이 진짜 페이커 선수의 어마어마한 연봉과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A를 살펴보면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 팀에서 9시즌 있어야지 FA 자격을 획득하거든요. 뭐 2022년부터는 8시즌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FA는 그 팀에서 4년 있는 다음에 두 번째 FA가 되거든요. 근데 LOL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FA입니다. 계약 종료되면 FA이기 때문에 이런 연봉 상승에 이 FA 효과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수 활동 기간을 보면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로 활동을 시작하고요. 늦게까지 선수 생활한 선수들은 40세 전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랑 같은 나이대에도 프로 생활한 선수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LOL 같은 경우는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정식으로 LCK에 데뷔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까지 활동했던 칸 선수가 95년생, 그리고 내년에는 페이커 선수와 데프 선수가 활동을 하는데 9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27세 전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의 차이가 꽤 있죠. 그래서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요. 프로야구는 27.1세고요. LOL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23세 전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한 4살 정도 평균 연령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의 연봉을 모두 알 수가 있는 반면에 LOL은 현재까지 비공개예요. 그래서 궁금한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연봉에 알고 있는 게, 연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연봉이 있고 또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또 그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나마 LCK가 적은 편이고요. LCS 같은 경우는 기본 연봉에 오히려 옵션이 더블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봉 공개 같은 경우는 현재 팀과 선수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지 않을까, 투명하게 다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좋은 활약, 그리고 또 그만큼 팬 서비스를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연봉 같은 경우는 야구가 현재 1억 2273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 영향들도 있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고요. LOL은 올해 한국 컨텐츠 진흥회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1억 755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을 봤을 때는 2억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야구와 LOL 차이가 뭔지 살펴보면은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LOL에 비해서 대중적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관객 동원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죠. 야구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람을 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LOL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젊죠. 제 유튜브 시청자들을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제 40대까지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야구는 국내 한정이라고 보면은 LOL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롤드컵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치 비교는 했지만 단순히 연봉만 비교한 것으로 정확한 이 비교는 좀 불가하다고 볼 수가 있고, 왜냐면은 야구 같은 경우는 운용비가 매우 큽니다. 시설 관리나 그리고 개인 장비들 같은 경우 협찬을 받기도 하지만 꽤 많은 금액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식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을 좀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가죠. 그리고 홈앤 어웨이, 원정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드는 경비,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는 경비가 또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스태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야구는 이 연봉 빼놓고도 그 외적인 운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LO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야구 선수랑 연봉은 좀 비슷하거나 또는 잘하는 선수들은 더 많은 금액을 현재 받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순 비교는 좀 불가하고요. 계속적으로 좀 폭풍 성장하고 있는 LOL e스포츠 시장이라서 이것들이 조금 이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말 그대로 이 자료들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CK와 LPL, 중국 리그죠. 연봉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살펴볼게요. 2년 전의 상황입니다. 2년 전에 LCK에서 데뷔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을 선수가 내년에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했으면 중국 가게 되면 최소 5억에서 7억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가고 싶다. 가서 돈 확 벌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어요. 기본적인 연봉 차이가 컸죠. 그리고 S급 같은 경우도 최소 2배 이상의 연봉 금액 차이가 나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죠. 그전에는 마린 선수가 나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너구리 선수가 LPL에서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올해 스토브리그가 역대급이 되면서 LCK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이 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몇 개 게임단이 좀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에, 또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의 이런 정책 영향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유턴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DRX의 제카 선수가 LCK로 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카웃 선수도 LCK 팀으로 올 뻔했죠.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번에 S급 선수한테 왜 LPL 가지 않고 LCK에 남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생활을 더 선호하고요. 실제적으로 연봉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쵸? LPL 오퍼를 받았는데 LCK 연봉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LCK 무대에서 더 뛰고 싶다. 이 LCK 무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CK 무대에는 한국 선수들과 대화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하게 LCK에서 LPL로 넘어가는 선수들이 많진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어쨌든 프로게이머 고액 연봉들을 위주로 많이 설명드렸는데 하지만 최소 연봉 받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느 스포츠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들, 그래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은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또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번에 연봉이 확 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올해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해서 진짜 연봉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이게 과연 올해가 최고의 정점일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거품이라 더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프로게이머 연봉 과연 감당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게임단들이 지금 힘들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이 너무 엄청나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수준인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프로게임단의 이제 수익 구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게임단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먼저 프랜차이즈가 되고 나서 이제 LCK와 10개의 프로게임단이 리그 수익을 분배합니다. 중계권 수익 및 스폰서십으로 인한 수익의 50%를 10개의 프로게임단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게임단의 수익 구조 중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폰서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몬기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나이키나 BMW, 그리고 레드불 등 많은 스폰서십을 각 게임단이 지금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많은 금액을 받는 그런 스폰서십도 있는가 반면에 적은 금액, 그리고 물품 지원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게임단 수익 구조죠. 프로게이머의 스트리밍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대표적인 게 트위치, 아프리카 TV, 중국 도유 방송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중에 이제 T1 게임단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금액이 꽤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대가 크지 않아요. 10억을 넘지 않고요. 작은 2, 3억대에 받는 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 구조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죠. 이제 광고 촬영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팀, 유명한 선수가 많이 찍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 촬영을 했었죠. 불 좀 꺼줄래? 이거였나요? 아무튼 네, 좀 히트를 좀 쳤었죠.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젠지팀 같은 경우는 맥주 광고를 찍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생겨난 프로게임단의 수익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수 이적을 통해서 이적료를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T1 프로게임단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 유망주들을 다른 팀을 많이 보내주면서 프로게임단 수익 구조에서 이적료에 대한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해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굿즈 판매들이 있겠죠. 뭐 유니폼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등등 많은 물품들을 샵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수익금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 약간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게임단에 들어가는 수익들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프로게임단이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젠지의 글로벌 아카데미고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수익 구조에서 꽤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고요. 이외에도 다몬기아 같은 팀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T1도 최근에 아카데미를 개설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수익 구조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모든 수익을 합쳐도 선수 연봉에도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적은 선수 연봉의 프로게임단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액 연봉자 한두 명이 오히려 이런 팀의 모든 수익보다 앞서가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운용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역대급 연봉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서 선수들 연봉이 훨씬 더 높은데 이번에 더 연봉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게임단들이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는 스폰서십이랑 좀 다른 건데요. 게임단을 계속적으로 더 키우기 위해 투자 금액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글로벌 게임단들은 해외 투자를 받아서 더 글로벌하게 키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선수 영입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선수 연봉에 있어서 남은 금액들을 올해 투자하고 또 스폰서십까지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또 경쟁팀들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높잖아요. 그래서 홍보비가 나가는데 이런 경우 보면은 어느 정도 자회사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 요청을 해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을 영입을 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더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처음에 가입비 100억 또는 그 이상을 내고 들어왔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성적을 내야지 게임단이 더 발전하고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적을 내려고 하면 뭐겠어요? 그 성적은 결국엔 롤드컵을 가야 되는 거고 성적을 내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수 영입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수 연봉이 경쟁을 통해서 역대급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프로게임단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제 생각인데 구단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게임단에 이런 몸집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간단히 예로 살펴보면 PL의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채가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단 가치를 1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네요. 와,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런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건 좀 다른 게 아닌가. 당장의 이런 수익 구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 구단 가치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좀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e스포츠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아시안 게임도 있다 보니까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프로게임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잘하는 선수들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진짜 이 프로게이머 연봉 올해가 최대일지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e스포츠의 시장 발전 가능성 그래서 그 연봉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